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CIS 기업 쇼케이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이 ENS 쿨러닝 차열 페인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유즈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때 운송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을 사실은 저희는 그린 에너지 분야에 속해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열 페인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차열 페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특수 무기 안료를 첨가해서 기존의 이제 업체들은 차열 안료를 사용해서 태양 복사를 효과적으로 반사하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특수 무기 안료를 첨가해서 태양 복사를 효과적으로 반사해서 표면 온도를 낮추어 건물이나 도로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피조체의 열정 노화 현상이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성 외부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쿨러닝 차열 페인트는 태양열 중 열 에너지가 가장 높은 가지 강성과 근적외선을 반사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시공물의 표면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건물용 시야라고 바닥용 CP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물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kg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밀도가 있어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이 아닌 플라스틱 캔이 아닌 알루미늄 캔으로 구성되어 있는 25kg 도보용 페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수성 페인트나 유성 페인트 칠해지는 그런 시공물이나 도보 같은 경우에 저희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표면 온도가 20에서 40도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3도에서 5도 이상 낮추어지는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공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 그리고 저희 이제 쿨러닝 차일 페인트가 뭐가 특별한지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이제 특허받은 국내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일반 수입 안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일사 반사율이 보통 차열 페인트들이 90% 미만 정도 되는데, 저희는 86에서 93% 정도 최고 수준의 광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용하고 도보용이 있는데, 특히나 도보용 같은 경우에는 차열 페인트 분야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특허를 받았고 지금 경쟁 상품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국방 벤처 협약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방부하고도 계속 R&D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페인트 내구성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수성 페인트가 300에서 600시간을 나오는데 저희는 100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내구 연한이 증가돼서 기존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장을 할 때 5년 정도 재도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내구성 1000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도장 시간도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절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친환경 제품이 많잖아요. 저희 페인트 또한 복합 유기화합물 5g/리터 미만으로 친환경 도로여서 친환경 에너지 그린 라벨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도보용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찰 계수 70% 이상 유지해서 미끄럼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죠? 시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제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저희가 지금 국내 정부 나라 장터에 다 등록이 돼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성 페인트나 기존 수성 페인트보다는 차열이라는 기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은 색깔이 원색보다는 아크릴 계열로 파스텔 톤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 표면 색깔은 31가지 정도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스터머의 요구에 따라서 색깔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희가 건물용 CR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제곱미터 정도 2번 바른다는 경우로 했을 때 50제곱미터 바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P 도보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내마모성 때문에 조금 두껍게 바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한 27제곱미터 정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표면이 뭐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상 유성 페인트로 방수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일반 철제로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 표면이 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도제 프라이머를 바르고 난 다음에 기존의 유성인 경우에 저희 페인트는 수성이기 때문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페인트 쿨러닝을 바르면 효과가 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저희 페인트를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그 쿨러닝 제품은 방수 페인트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방수 페인트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우레탄 방수라든가 방수가 되어 있는 도장면에 저희 페인트를 발라서 차일 효과를 높이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그 도색이 되어 있는 모든 시공물들은 저희 그 수성 페인트나 유성 페인트로 발라져 있는 그런 시공물에 온도를 내리고자 하는 용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여름마다 폭염 사태라든가 도시열섬 현상도 많고 온열 질환자나 사망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열돔 현상 때문에 뭐 국지적으로 미국, 캐나다 뭐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열돔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뭐 그린가스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마다 탄소 중립이니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차열 페인트의 이런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2, 3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2000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그 도시열섬 현상이 도시열섬이라든가 그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도시 온도를 낮추자 이런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도시 쿨루프 효과에 대해서 모의 실험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 페인트는 사실은 그 다른 복잡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페인트만 바르게 되면 표면 온도가 20에서 40도 이상 저감되기 때문에 그 냉방 에너지 저감으로 그것이 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그 순환 그 재생에너지 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인 그 재생에너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결과적으로는 적게 쓰자는 운동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계속 그 기후변화 대응 국고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든가 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해마다 쿨루프나 쿨페이먼트 사업을 그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자체도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 이런 사업에도 쿨루프 차열 조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도 쿨루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관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제로 그 옥상 쿨루프 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길, 공원 산책길 같은 곳에 폭염 저감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센터장님들 계시는 곳들 중에서 관광지가 사실은 도보로 그 이동하는 관광지가 많은데 사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표면 온도가 사실은 20도에서 30도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관광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국가 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업 ESG 사업 일환으로 그 보건소에다가 이제 그 쿨페이먼트 차율성 포장 프로를 했거든요. 그래서 표현도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그냥 단순 페인트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성을 그 온도 저감이라는 기능성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진 모든 시공물에 충분히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시공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등굣길이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도보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온도가 평균 20에서 40도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에너지 차겠습니다. 아니면 외부에 여름에 하얗하시느라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작업자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청 장애인 주차장 그쪽에 실제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이때 사실은 8월 달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18도, 23도 이상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차겠지가 되고 주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장시간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표현도가 오르면 그 열기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발라놓으면 좀 그 피해를 덜 받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보건소 앞에 대기줄에 이렇게 저희가 페인트를 발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것도 보면은 저희가 9월 달에 시공을 했어요. 그때 외부 온도가 26도면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17도에서 15도 이상 이제 온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남산 공원에 있는 그 사이드워크에 이제 해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 그 말경에 했을 때도 외부 온도가 19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온도를 댔을 때는 18도 이상 온도 차이가 18도, 12도 정도, 10도 이상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게 5월 달에 시공을 해서 굉장히 외부 기온이 막 25도, 30도, 35도, 40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럴 때 해놓으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지자차의 그 사업 특성상 미리 하거나 좀 늦게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외부 온도가 19도, 20도인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뚝섬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광활한 그 주차장에 이제 굉장히 까만 아스팔트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그 저희가 10월 29일, 28일 이럴 때 했을 때도 외부 온도가 21도인데도 12도, 13도 정도 그 온도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건물용 말씀드린 건데 건물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수 그 고등학교 체육관 지붕을 했을 때 여기가 철제 지붕이었거든요. 근데 철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열 분율이 높아서 온도가 막 60도, 70도,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냉방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 온도가 내부 온도가 한 20도 이상 떨어졌고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3도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가 모여져야만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고 이후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에너지 전기요금 감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20%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 조그만 그런 게 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어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지구 온도 낮추는데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에 저희가 좀 그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좀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데라든가 그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봉사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일반 이제 그 방수가 되어 있는 옥상 지붕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싱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낫장식 붙여 있는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제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28도 이상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에 안에 가스나 오일 온도를 계속 그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흰색 페인트로 그 탱크를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살수를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저희 그 차열 페인트를 발랐을 때 일반 그 흰색 수성 페인트에 비해서도 8도 이상 떨어졌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살수에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비수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에 사실은 너무 그 고온이나 폭염 지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닭이나 육개농가 이런 데서 고온 때문에 폐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산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동물들이 그 생산량을 좀 지킬 수 있는 온도가 21에서 27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사 지붕에다가 저희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내부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게 3도, 5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도 이상이면은 폐사가 되는 동물들이 1도, 2도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그만큼 생산량이라든가 폐사량도 줄게 돼서 농가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사 같은 그 축사 같은 경우 그 지붕에도 이렇게 발라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시공물을 복잡하게 설계 변경을 할 필요 없이 기존에 그냥 시공물에 그대로 바르면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냉방 에너지도 30%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이산화탄소도 저감을 하게 돼서 전 세계적인 국가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열섬이나 이런 것도 해소가 돼서 한여름 온열 질환자에 의한 사망 사고도 많이 줄어들게 돼서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기업 ESG 실현에 우리 그 플러닝 페인트가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전시회들도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내년에도 이제 지자체들 이런 그 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순천에 본사가 있고 기술연구소하고 1공장하고 2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현재 10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2019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돼서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특허하고 관련된 인증서 받느라고 되게 바빴고, 그다음에 미국 CRRC 인증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반사율이나 방사율에 대한 그 조건도 만족하는 그런 페인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는 미국 말고 그 유럽 CRRC가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친환경 해외 그 특허 인증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따로 자료를 또 보내드릴 텐데, 이럴 때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한 뭐 인증서라든가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은 그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영상 좀 보여주면 지금 시간이 되나요? 지금 동영상 보여달라고 하시면.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되면 그냥 Q&A 할게요.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저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그럼 겨울에도 춥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겨울에 그 건물에 그 햇빛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대기 온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열도 없기 때문에 차열 페인트 자체가 뭐 이것 때문에 건물이 더 추워진다거나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뭐 추워진다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대신 여름에 그 세이브되는 냉각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사실은 미미하다 그렇게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셨던 어떤 그 사례들이 네, 사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다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실제 어떤 소비자가 직접 이 페인트를 한 부분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사실은 이게 그 일반 그 페인트보다 수성 페인트보다 가격이 좀 두세 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개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DIY 개념으로 자체적으로 페인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마켓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면은 정부 주도형 사업들 자체가 원래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가는 기술들은 사실은 대중들한테 아직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미국 아마존이나 뭐 싱가포르 이쪽 동남아 지역 쇼핑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에도 저희가 제품을 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의 어떤 주택을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 일반 페인트 가격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요?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비싸요. 한 세네 배 정도 비싸요. 유성 페인트보다는 가격이 비슷하고요. 집 외벽을 칠하는데요. 예, 집 외벽을 칠할 때. 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뭐 집 밖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러면 한 5천 불 정도 들어요. 5천 불요? 네. 사람을 써서 쓰면은 5천 불 정도 들거든요. 그럼 근데 세배라고 그게- 말씀하시면 음, 15,000불이 드는 거예요. 페인트 값이. 음. 어차피 인건비 자체는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페인트 값이거든요. 그러면 예, 네. 한국은 사실은 반대로 페인트 자체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비싸긴 한데 조금 수성 페인트보다 비싼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성이 길어서 네. 제조장 기간이 좀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건비가 인건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지금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수성 페인트로 많이 페인트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외벽은 수성을 안 하죠. 아 그런가요? 수성을 하면은 다 녹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 페인트가 굳으면 녹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굳으면은 이게 막이 형성돼 가지고 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희 이 페인트 같은 경우에 그 뭐지? 100% 형성돼 스프레이를 있거든요. 하거든요. 외벽에다가. 이게 스프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0불이 더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절약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우선 10,000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할까요?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제조장 기간이 만약에 이제 길어지니까 네. 만약에 5년에서 10년이면 만약에 그 길어지기 때문에 좀 아파트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대조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만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30% 정도 아니 그 재료비는 30% 정도 그 올라가지만 그 인건비가 그만큼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포인트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다른 식으로 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수출을 하고 싶다는 어떤 타겟 자체가 네. 일반 소비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예요. 왜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국이나 이런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IY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집 앞에도 이렇게 주차로 연결되는 길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개인적으로 나 이런 방수 쿨루프 방수 페인트를 칠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사실은 그 차열도로에 대한 여러 경쟁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가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또 대량으로도 그 판매를 하고 싶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의 그 특정 지역에 이제 그 총판매책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그 태국에 있는 그 고급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너들이 사실은 냉방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희가 적용시켜 가지고 하려고 지금 프로모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지금 결국 그 주장하시는 내용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탄소 배출권을 이 페인트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금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저희 기술은 사실은 적극적인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일환이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액티브한 기술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라도 빨리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맞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그러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었어요? 아,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